안녕하세요. 논문 같이 씁시다의 논문 조교입니다. 16강에서는 논문 심사 내용과 수정의 두 번째 영상으로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를 통해 수정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방법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연구 방법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 엄격성에서 구체적인 서술과 연구 대상 선정 기준, 면담 질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의미 연결망 분석은 연구 결과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낮은 연구 방법이다 라고 의견을 내주셔서 수정본에서 삭제했습니다. 연구 방법의 소제목도 의견을 내주셔서 이를 반영해서 수정하였고요. 조사 도구를 초중고 학교폭력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했다면 어떤 부분을 대학생에 맞게 수정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어요. 학위 논문에서도 연구 방법에서 많이 의견을 내시는 부분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연구자는 알고 있지만 독자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 내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이나 조사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논문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놓친 부분을 매우 꼼꼼하게 챙겨주신 좋은 심사위원분들을 만나서 이번 심사에서 저는 운빨이 통한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서술로 연구 방법을 전달하고자 위의 원문과 아래의 수정본을 비교해서 보시면 연구 대상 표본의 대표성을 제시하였고 설문지를 어떻게 배포하였는지 또 질적 연구의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학위 논문은 간략한 설명과 함께 표로 조사 도구 수정 사항을 제시하죠. 만약 분량이 많으면 부록으로 넣기도 하고요. 그러나 학술 논문은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서 간략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조사 도구 수정 사항에서 초중고보다 대학은 대학 내에 어때요? 건물과 부대 시설이 정말 많죠. 거의 다 넣었고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와 또 음주 위에 상당한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수정 사항만을 포함한 내용과 조사 도구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는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더 보시면요. 면담 질문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근데 말이죠. 면담 질문 사항은 정말 제가 빠진 줄 인식조차 못했어요. 당연히 제시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심사위원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학위 논문 쓸 때 주위에 질적 연구자가 있으면 한번 부탁을 해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이게 해주거든요. 연구 결과에 시사하는 바가 낮은 연구 방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럼 서론에서도 연구 결과에서도 논의 및 결론에서도 삭제를 해야겠죠. 논문을 쓰면서 자주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연구 방법에서는 수정했는데 서론이나 논의에서는 그대로 둔 경우 말이죠.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방법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대한 내용도 수정으로 하고 연구 방법은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견은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수치와 연구 방법에 대한 분석의 차이로 연구 결과에 대한 새로운 추출의 의견을 내주셨고,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속을 통한 다양한 해석과 의미로 풍성한 글쓰기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학위 논문의 경우 양적 연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피드백이 위의 심사위원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라며 다양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의견이 많습니다. 설문 내용과 분석 방법에서 한계점이 없다면 다양한 연구 결과를 추출하는 것은 논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는 본문에서 수정 내용이 거의 없어서 연구자의 의견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의 총 인원의 차이에 대한 설명과 수치에 대한 오탈자가 있어서 수정하였습니다. 양적 연구에서 수치에 관해서는 아주 깐깐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 하나하나가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추출의 결과는 설문 내용과 분석의 한계로 심사위원회 의견에 대한 반영이 어렵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 중에 이런 결과 나오면 참 좋겠네 할 경우 실제로 불가능한 의견이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에서 풍성한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상당한 독서량과 선행 연구를 읽어야 하고 연구자 자체의 글쓰기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발을 잘못 들인 탓에 연구자 자체 글쓰기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원문에서 수정본으로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추가하여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스스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대학에서 학교 폭력 교육이 의무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을 소홀히 했음을 반성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매번 질적 연구를 하지만 글쓰기는 어렵습니다. 왜 질적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원문도 이 원문과 수정본으로 얼마나 풍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하였고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반영해서 대학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해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내용을 좀 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글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이 학연, 지연이 상당한 사회생활과 인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학교나 학과의 관행이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내용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해서 수정하였고요. 이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학교 문화와 풍토 개선에 초점을 두어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한 내용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문제점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근데 말이죠. 수정한 내용을 보니 풍성해졌다고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분량이 늘었다고 글쓰기가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참 현실의 글쓰기는 어렵네요. 좀 더 많은 독서량과 선행 연구 읽기로 부족한 저의 글쓰기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논의 및 결론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논문에 관해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논문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논문 조교가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